요즘 날이 좋아서 산행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 하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낙상입니다. 이 자칫 미끄러지면 이 무릎이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효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무릎은 사실 평생 사용하는 신체 구조다 보니까요. 이게 한 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으로 변하기가 쉽잖아요. 네, 오늘 질환을 다루기 전에 먼저 무릎의 구조와 그리고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무릎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고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월 연골판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혼동하는 연골 그리고 연골판에 대해서만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연두부 할 때의 연자를 쓰는데요. 뼈의 표면을 감싸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연골판이라는 것은 연골을 보호하는 판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무릎의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판이란 조직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바퀴에서 스프링 장치처럼 그 서스펜션 장치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야외 활동량을 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근육 상태보다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이 무릎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이 무릎에 파열을 입게 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연골판 파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발생 원인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외상, 급격히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으로 파열이 발생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선천 기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급성 외상에 의한 경우를 보시면 축구, 농구,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이나 교통사고 혹은 낙상 등에 의해서 무릎에 큰 힘이 급격히 가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파열이 되게 됩니다. 주로 젊은 환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 활동하시니까 저도 축구 경기 보면 종종 축구 선수들이 왜 무릎을 부여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을 보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아픔이 화면 넘어서까지 좀 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파열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파열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반월 연골판이란 조직은 가지고 태어난 그 조직을 60년, 70년 그리고 늙어서까지 계속 쭉 써야 되는 조직인데요. 네. 이게 노화로 인해서 점점 60년이 쓰고 70년이 쓰면 당연히 약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반월 연골판이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조직에 반복적이고 작은 충격이 자꾸 가해지게 될 경우에도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변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변화로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선천적인 기형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월 연골판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라는 건데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동아시아인들에서만 특징적인 기형입니다. 주로 소아나 청소년에서 외상 없이도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정상이라고 표시된 연골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두리만 C자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판형 기형이라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테두리 외에도 불필요하게 가운데 부분까지 연골판 조직이 자라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과도한 조직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뼈 사이에 연골판 조직이 끼어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외상, 노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파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파열의 원인도 다양하고 또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월 연골판 파열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 뭔가 무릎에다 걸리는 듯한 증상이 좀 느낌이 날 수 있고 네.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뭔가 걸려서 무릎을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휘청거림, 윗다리와 아랫다리가 마치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관절변을 눌렀을 때 아프기도 하고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행성 파열, 즉 노화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무릎이 좀 아픈 분들이 계시고, 또 관절이 붓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무릎 뒤를 오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환자가 증상만으로 반월연골판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 와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절이 붓고 물이 찼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월연골판 파열을 좀 의심하고 병원에 와보셔야 되고, 다른 증상들로는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좀 절뚝거린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 쪼그리고 앉을 때 아프다, 무릎이 어긋난 느낌이 든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계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 칸 한 칸 내려오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뚝한 소리가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증상에 해당되는 게 있다 싶으시면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열의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떤 치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외상에 의해서 급격하게 파열이 된 경우,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천천히 파열이 된 경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 때문에 파열이 된 경우, 이 모든 경우에 치료 원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치료의 방법을 결정할 때도 파열의 모양이나 파열의 형태, 환자의 다리 정렬, 즉 환자가 O자 다리인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휜 X자 다리인지, 그리고 환자의 나이, 직업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체크리스트도 잠깐 살펴봤지만 증상이 해당된다 하면 일단은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좀 받아봐야겠죠. 전문의에게 받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반월연골판 파열을 진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임상 증상, 환자가 호소하는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떻게 다쳤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제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분의 무릎을 직접 만지고 구부려 보고 흔들어 보는 그런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반월연골판 파열이 좀 의심이 된다 하면 자기 공명 영상, 즉 MRI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MRI 보시면 여기 정상 연골판은 비교적 이렇게 까만색으로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게 정상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색 조직 안에 하얀색으로 선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파열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좀 더 심한 파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가지 선이 아닌 여러 가지 선, 즉 여러 가지 파열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으로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진단 겸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파열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진단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좀 증상이 있거나 무릎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열이 되는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좀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파열이 있고 증상이 있다, 통증이 있다는 말은 그 파열된 조직이 뼈 사이에 끼어서 자꾸 연골을 갉아먹고 있다는 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 통증이 계속 있으면 관절염이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도 덜 쓰게 되고 뇌에서도 무릎을 좀 더 덜 쓰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무릎 주변의 근육까지 전부 위축이 돼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아래 연골이 이렇게 도자기처럼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골판 파열을 계속해서 방치한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굉장히 많이 닳아지는 이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열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체 여러 부위 가운데 무릎은 사용감이 많은 만큼 다치기 쉬운 곳이다. 무릎 반월 연골은 C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무릎이 움직일 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쿠션 기능을 한다. 고무처럼 질긴 대신 부드럽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파열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사용한 만큼 닳고 마르면서 딱딱해질 수 있다. 어느 쪽 무릎이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예, 오른쪽 무릎이 2달 전에 축구하고 나서 붓고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예, 걸어 다닐 때 가끔 무릎이 어긋나고 따로 노는 기분이 듭니다. 무릎이 갑자기 걸려서 펴지지도 않고 구부리지도 않는 걸 무릎이 잠긴다고 하는데 혹시 잠긴 적이 있나요? 네, 가끔씩 무릎이 잠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은 축구나 테니스처럼 직접적인 접촉이나 강제적 비틀림, 회전하는 활동 중에 찢어질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급정거, 점프 등 무릎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발생한다. 이 환자분은 스포츠 활동 중에 급격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에 무릎에 잠김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김 현상은 반월 연골판 파열 중에서도 심각한 증상에 해당하며 MRI상 반월 연골판 파열이 진단되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다면 봉합술을 시행하고 봉합술이 여의치 않으면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해져 재기능을 할 수 없다면 무릎 관절에는 정상보다 2~3배의 힘이 더 들어가게 된다. 반월 연골판 파열이 생기면 부종과 함께 관절 내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데 정도에 따라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춰 적절한 치료법을 세우게 된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무릎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왔어요. 무릎이 다치거나 무릎에 물이 차고 부은 적이 있나요? 딱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아프나요? 운동하다가 살짝 찌릿한 정도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통증은 없어요. 최근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월 연골판 손상 환자가 늘고 있다.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경과 관찰을 통한 염증과 통증 관리가 중요하다. 반월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오신 분인데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고 MRI상 나타나는 반월 연골판 파열도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경미한 파열일 경우 증상도 거의 없는데 수술하는 거는 좀 과한 치료라고 판단이 되며 그냥 경과 관찰을 했을 경우 오히려 더 장기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은 환자의 증상과 나이, 활동 정도나 이전의 병력 등을 살펴보며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손상 부위가 적거나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우선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지만 파열의 정도가 크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반월 연골판 파열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진단을 내리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반월 연골판 파열을 방치할 경우 무릎의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상을 느끼실 경우에는 병원으로 방문하시어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월 연골판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파열의 정도나 위치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데 평소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중요하다. 건강한 노년을 좌우하는 무릎. 신체의 균형이 무릎 관리에 있음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수술적 치료법이 가능한 대상도 있을 거고요. 또 치료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모든 반월 연골판 파열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술을 잘못했다가는 통증을 조절할 수도 없고 오히려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반월연골판 파열이나 크기가 작고 증상이 미미한 경우, 즉 안 아프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환자에서 퇴행성 수평 파열인 경우에는 어차피 노화가 일어나면 이런 수평 파열은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통증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을 경우, 그다음에 파열이 없는 원판형 반월연골판 기형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휴식, 그리고 체중 감량, 그리고 약으로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반월연골판 파열이 있을 경우 무릎에 반복적으로 물이 차게 되는데 관절에서 관절 천자, 즉 주사기로 물을 뽑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치료이고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서 항상 연골판 파열이 되면 뭘 먹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식이요법은 크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이나 체중 감량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무릎은 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어떻게 호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사례를 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36세 여성분이고 작년부터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하고 저에게 오신 분입니다. 네. 다친 기억은 따로 없고 운동도 따로 하고 있지 않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 무릎이 좀 불편해서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하라고 해서 한번 저한테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고, 보시면 환자 다리 정렬이 바깥쪽으로 살짝 휘어 있는 그 X자 다리고, 그래서 체중이 무릎의 바깥쪽으로 실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를 찍어 오신 MRI를 보면 연골판 파열은 안쪽 파열이 관찰이 되고 있고 수평 파열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평 파열이고 또 그 바깥쪽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안쪽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수술을 하면 오히려 관절염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했고 보존적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좀 경미하다면 보존적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형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게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이가 무릎이 아파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온 보호자분들께 아이에게 무릎에 기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시고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십니다. 네. 하지만 파열이 없을 경우에는 기형을 치료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형이 있더라도 오히려 평생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않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10세 여자 어린이였고 6개월 전부터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뛰고 지장이 없는데 가끔씩 밤에 무릎이 쑤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연골판 기형이 있다고 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원판형 연골판 기형은 파열이 되기 전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가끔씩 밤에만 쑤시다 하면 성장통이 되겠고 연골판 기형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비수술적 치료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예, 보존적 치료를 해서 나으면 당연히 행복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월연골판 파열은 자가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풍부하지 않아서인데요. 혈관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조직입니다. 다음과 같이 MRI상 연골판 파열이 확진됐고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통증과 악화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파열도 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받을 때도 뭐 부분만 절제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맞습니다. 수술법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시면 파열된 부분만을 제거한다고 하는 부분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통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골판을 또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연골판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연골판을 최대한 많이 보존을 하면서 절제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찢어진 거를 봉합하는 봉합술도 있겠습니다. 봉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봉합술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봉합술은 신중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된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파열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나을 만한 환자에서 봉합술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종 이식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나 심장을 이식받는 것처럼 연골판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그 봉합도 안 되고 또 전부 다 찢어져 버린 분은 뭐 부분만 절제해서는 해결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골판을 모두 제거한 후에 타인의 연골판을 기증받아서 이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수술법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빽빽한 글들로만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환자 사례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저에게 온 환자인데요. 25세 남자 환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구하다가 무릎을 삐었어요 하고 온 환자입니다. 어떻게 삐었어요? 하고 다시 되물어 보니 다리가 돌아가면서 뒤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MRI를 찍어보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 있었고 내측 반월 연골판이 파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하였고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함께 봉합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으로 구멍만을 뚫어서 여러 가지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절 안에서 연골판 파열을 치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꼼꼼하게 봉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 소아의 경우에도 파열이 되면 수술을 좀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형이 있고 파열까지 진행이 된 어린이 환자들은 오히려 파열이 초기에 빨리 봉합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60대, 70대까지 무릎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온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6살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반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쭉 펴지지가 않아요. 그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볼 때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것 같다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리 정렬은 일자로 고든 정상 정렬이었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안쪽 반월 연골판은 삼각형으로 테두리에만 그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바깥쪽 연골판을 보면 안쪽뿐만이 아니고 이 연골판이 안쪽 쭉 자라서 무릎 내부까지 이렇게 뼈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열이 이런 식으로 파열은 굉장히 나쁜 파열이고 가만히 진행될 경우 연골판이 전체가 찢어져 가지고 관절염이 20대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고 너무 과성장되어 있는 반월 연골판 조직을 잘라낸 다음 나머지 연골판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잘 걷나요? 이 환자의 경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봉합술 시행 후에 잘 걷고 잘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통증 없이 잘 지내요 하고 왔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 MRI를 찍어봐도 수술이 잘 돼 있고 봉합된 연골판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걸어봐요 했을 때 왔다 갔다 잘 걸어 다니고 쪼그려 앉는 것도 다 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절제술과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노화에 의해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도 혹시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6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좌측 무릎 바깥쪽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관절염이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술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리 정렬이 바깥쪽으로 휜 X자 정렬이었고 바깥쪽 연골판이 파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찢어진 연골판을 계속 체중을 실어서 딛는 신체 구조였고 이 분에서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파열된 부분을 제거해주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연골판 파열이 관찰되었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팠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사례를 통한 다양한 수술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무릎 건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무릎이 건강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좀 관리해 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릎 연골판은 파열되기 전에 파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파열이 되더라도 더 파열이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관리 방법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은 굉장히 연골판 파열에 불리합니다. 네. 이런 생활 습관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마라톤 등은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이므로 삼가는 거 좋고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안 가는 운동, 수영은 물에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그렇게 부담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자전거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앉아서 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체중 감량을 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한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키워드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골판 파열 치료 원칙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파열된 반월 연골판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골판이 파열되면 또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무릎이 붓고 물이 찰 때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있을 시 얼른 의심을 하시고 병원을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법을 부려서 어떻게 낫게 해드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미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관리가 중요한데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체중 감량 그리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한번 파열된 연골은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반월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 반월 연골판은 한 번 파열되면 자연 치유가 되기 어렵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반월 연골판은 한번 파열되면 스스로 치유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반월 연골판 파열 손상이 심할수록 증상도 심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파열이 심하면 증상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파열이 심해도 찢어진 채로 제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연골이 빨리 닳는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연골에 무리가 가고 당연히 무릎이 빨리 망가지겠죠. 아, 네. 그러니까 무릎의 연골이 파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반월 연골판 파열은 이 주사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예, 환자분들께서 바깥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고 왔다. 이러면 좀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연골 주사를 맞아도 연골이 재생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만 통증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골판은 낫지 않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반월 연골판 파열은 줄기세포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줄기세포는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 단계고 입증된 게 없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이 안 좋은 환자들이나 수술한 환자들이 꾸준히 하면 좋은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무릎이 안 좋아도 꾸준한 운동은 필요하겠죠. 하면 좋을 운동,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운동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고 반면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은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많이 하기를 권장드리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가장 안 좋은 운동으로 꼭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월 연골판 수술을 하면 관절염이 빨리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반월 연골판 수술을 했을 경우 관절염이 빨리 찾아오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수술이 불필요한데 불필요한 수술을 불필요한 타이밍에 하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이 빨리 와서 무릎이 망가지게 되고요.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데 안 한 경우에도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은 고장난 피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장난 피아노도 연주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장난 피아노를 계속 연주하다 보면 곡도 망가지게 되고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빨리 진단을 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이효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 걱정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이 무릎 연골의 경우에는 괜찮다 하면 그냥 넘기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